네, 지형 기출문제 풀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3쪽의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하천지형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낙동강의 지점별 자갈과 모래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갈이랑 모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갈은 일반적으로 좀 크기도 클 거고 모래는 조금 더 작은 크기겠죠. 그렇지만 뭐 점토는 더 작겠지만, 그럼 봤을 때 지금 이 아래 범례를 보면 자갈은 검은색, 모래는 하얀색 돌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갈이 많죠? 자, 여기에는 자갈이 반. 자, 이제는 여기 가면 모래가 더 많고 여기에는 자갈이 더 많고 하류로 갈수록 모래가 더 많아지죠? 자, 그럼 봤을 때 C 지점보다는 A, B 지점이 조금 더 상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구가 여기 낙동강 쪽이니까, 부산 쪽이니까 이 낙동강의 지류에서 C는 하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하천의 특성에 대한 글을 보면 하천은 지류가 합쳐 큰 본류를 이룬 후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흘러가면서 주변 산지와 하천 상류에서 공급된 물질을 운반하고 다양한 퇴적 지형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낙동강 하천 특성과 퇴적물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그럼 볼게요. A는 상류라 그랬죠? A는 B, 제일 상류는 A겠죠? A는 B보다 하천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는 어떨까요? 상류는 덜 깎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다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을 B는 C보다 하천의 평균 유량이 많아요. 유량은 하류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B는 C보다 하천의 평균 유량이 많은 게 아니라 적어요 라고 해야 맞겠죠? A, B 구간은 B, C 구간보다 하상의 평균 경사가 완만해요. 자, 여러분, 평균 경사는 하류로 갈수록 훨씬 더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A, B 구간은 상류고 B, C 구간은 이제 상류 쪽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그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A, B의 경사가 요럴 때 B, C는 훨씬 더 완만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 B 구간은 B, C 구간보다 평균 경사가 완만하다는 게 아니라 급해요 라고 바꿔야 되겠죠. 자, 낙동강 하구에는 하천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삼각주가 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삼각주가 나타나는 지역은 낙동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차가 우리나라는 큰데 낙동강은 조금 조차가 작고 큰 하천이 흐를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갑이랑 정만 맞은 거죠. 답은 2번이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는 두 지형의 지형 답사를 위한 활동 계획서 일부이다. 자, 한국 지리 모둠 중에 한국은 중상류 지역에 발달하는 부채 모양의 지형이래요. 대표적으로 구례군 하면 뭐냐면 선상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 모둠은 정선군, 산을 감아도는 물돌이 지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감입공유 하천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기역 지형을 이루는 주된 퇴적 물질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답사 지역의 항공사진이 다에 들어간대요. 하천 주변의 계단 모양의 지형, 이거 뭐라고 하죠? 감입공유 항상 같이 나타나는 하안단구라고 했죠. 이 하안단구의 답사 사진을 라에 채운대요. 자, 그러면 우선 볼게요. A는 보면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사이에 약간의 마을 같은 것들이 논이랑 이런 것들이 보이죠? 자, 이런 게 전형적인 감입공유 하천이니까 이 감입공유 하천의 항공사진은 여기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크게 보면 부채꼴 모양이에요. 자, 이 B가 바로 구례의 선상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선상지의 지형 특성을 고르는 문제예요.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경사 급변점에 퇴적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유공유 하천과 주변 하천 지형이 아니라 감입공유로 바꿔줘야 되겠죠. 기역, 지형을 이루는 퇴적 물질의 결과. 계곡 입구에서 경사를 따라 아래로 갈수록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는 작아져요. 왜냐면 자, 선상지는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먼저 쌓아버려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3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하천 주변 계단 모양의 지형은 하상보다 하천이 흘러가는 그 지역보다 해발 고도가 어때요? 높겠죠. 그래서 집중호우 시 침수 가능성이 좀 적은 지역이 바로 하안 당구라 그런 지역에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라고 했죠. 다는 A가 아니라 B, 라는 A이다 라고 고치면 되니까 답은 1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안 지형 중에 풀어본 거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풀었죠. 얘는 풀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도의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곰소만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부안이라는 곳인데 서해안이에요. 서해안. 자, 이 A는 지금 바다에 해당하는 회색깔의 점점점점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갯벌이겠죠. 또는 간석지. 자, B는 여기는 간척을 한 농경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논농사 지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C는 하얀색 육지에 점점점점이 찍혀 있죠. 자, 얘는 사빈으로도 볼 수 있고 송지호의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또는 사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는 석호고요. E는 시스텍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표시가 선생님이 이런 게 반복되면 절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 땅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겠죠. A는 하루 종일 바닷물에 잠길까요? 아니에요. 바닷물에 잠겼다가 잠기지 않았다가를 반복을 하는 지역이겠죠. B는 바람에 날려 퇴적된 모래 언덕 이거 자체가 사구인데 사구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C는 파란과 연한유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D는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주변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들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질은 많은데 물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는 축소된다라고 했고요. 자, 요거 되게 좋은 지문이에요. 여기 보면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됐다라는 건 뭐 사빈이든 사구든 사주든 그다음에 간석지든 다 우리나라 해안 지형에는 대부분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지금 육계도라는 말 자체가 육지와 연결된 섬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육계도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이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라는 대부분의 해안 지형은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안 퇴적 지형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되게 좋은 거지만 육계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울돌목 어디였죠? 울돌목은 우리나라에 조류발전소가 있는 진도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A는 그냥 바다겠죠? B는 해시계. C는 여기가 사이에 뭐 울돌목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울돌목? 그냥 울돌목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D는 간석지 또는 갯벌. E는 그냥 섬이겠죠? 한번 풀어볼게요. A는 최후 빙기 때 육지의 일부였습니다. 맞아요. 이때 서해안은 다 잠겨 있었죠. B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죠. 자, 옳지 않게 대답하는 아이를 고르는 거잖아요. E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이 섬은 사주와 육지로 연결된 육계도였습니다. 자, 사주와 육지로 연결됐다라는 걸 여기선 찾을 수가 없어요. 자, D는 A보다 간척지로 개발하기 용이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간석지를 땅으로 메우면 그게 간척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곳이 바로 간척지, 농경지가 될 수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A에서 C로 흐르는 조류는 A보다 C에서 평균 유속이 빠릅니다. 보면 좁을수록 물이 막 갑자기 흐르잖아요. 여기 넓고. 자, 어때요? 그 좁은 곳을 갑자기 물이 통과하는 거랑 넓은 곳을 통과하는 거랑 당연히 좁은 곳이 유속이 빠르겠죠? A보다 C에서 평균 유속이 빠르니까 얘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병밖에 없겠네요. 자, 문제 볼게요. 송지호는 호수인데 얘는 석호예요. 호미곶은 계단 모양의 해안과 평행하게 발달한 계단 모양의 지형. 이거 뭐죠? 해안 당구죠. 그
그 다음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좁고 긴 지형, 얘는 사주 중에 육지와 연결해주는 육계사주에 대한 내용이고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모래 언덕은 사구라고 하죠.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의 물, 석호의 물은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이용될 수 있나요? 없죠. 디귿, 사주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발달해요? 분산되는 곳에 발달하죠. 리을은 지하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모래 언덕 자체가 이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석호는 해안 당구보다 형성 시기가 늦죠. 왜냐면 이 해안 당구는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얘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역이 니은보다 형성 시기가 늦겠죠. 그 다음에 호수, 사구, 자연 상태에 지나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확대될까요? 사구는 확대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석호는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역은 완벽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맞겠네요. 왜냐면 사구 습지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구를 물어봐서 선생님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사구에 있는 모래에서 이렇게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3번이 맞겠죠. 답은 3번이고요. 자, 화산지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의 A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래요. 자, 여기 한탄강이 흐르고 있고요. 자, 한탄강이 흐른다 함은 여기는 철원 용암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비가 모두 다 현무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용암대지가 평평하게 형성되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기복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높낮이가 있었어요. 높낮이가 있었는데 용암이 분출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쌓였어요. 용암이 계속 쌓였어요. 근데 너무 높은 산, 그것보다 높은 산이어서 미처 채워지지 못한 이런 산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A고요. 지금 B가 여기 현무암으로 쌓여있는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울릉군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울릉군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나타나는 여기는 나리 분지겠죠. C는 알봉이에요. 그 사이에 분화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중화산 구조라고 하죠. 자, 그럼 볼까요? A는 화산쇄설물에 의해 형성된 화산체이다. 화산쇄설물에 의해서 형성된 화산체는 기생화산 또는 분석구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주로 제주도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B는 C보다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했다. 현무암은 넓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성이 작겠고 알봉은 조금 점성이 큰 용암이거든요. 그러니까 B는 C보다 점성이 작은 용암이겠죠. C의 기반암은 A의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여러분 나리분지랑 알봉은 다 신생대 사기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건데 얘는 현무암이 채우기 전에도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은 중생대 이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의 기반암은 신생대 사기라면 A의 기반암은 그거보다 더 전이니까 C의 기반암이 A의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늦은 거죠. 자, D는 C보다 먼저 형성됐어요. 나리 분지가 형성된 다음, 즉 칼데라 분지가 형성된 다음에 그 사이에 분화한 게 중앙 화구구인 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D는 C보다 먼저 형성되었다가 맞겠죠. 자, B와 D에서는 변홍사가 활발하다. 자, 나리 분지는 변홍사 잘 안 돼요. 근데 여기 B는 변홍사 활발하죠. 그래서 자, 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다음 자료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방문한 여행객이 SNS에 올린 내용이래요. 나리 분지, 알봉, 중앙 화구구 이렇게 분지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만장굴은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동굴이래요. 백록담은 흰 사슴이 뛰어노는 연못,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백록담은 화구호죠. 그다음 얘는 용암 동굴, 얘는 칼데라 분지.
알봉은 중앙 화구구죠. 그럼 볼게요. 나리분지는 점성이 작은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 용암대지다. 자, 이거 말도 다 안 돼요. 말 다 안 되는 게 우선 나리분지는 울릉도 자체가 점성이 큰 용암의 분출 과정에서 폭발적인 분화에 의해서 이제 그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되고요. 용암 대지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알봉은 기반암의 차별 침식 전혀 아니죠. 기반암의 차별 침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디귿은 흐르는 용암의 표면과 내부 간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되었다. 이게 되게 좋은 말이죠. 답은 3번이고요. 리을은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에 물이 고여 형성된 것이다. 아니에요. 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된 칼데라가 아니라 그냥 분화구 자체에 물이 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칼데라호는 백록담이 아니라 뭐였죠? 천지였죠. 이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알봉은 나리분지보다 형성 시기가 늦죠. 나리분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알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이 문제는 풀어봤고요. 자, 이것도 풀어봤죠. 네. 그래서 풀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 지형 파트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